자, 몇 번 할 차례죠? 19번? 자, 19번 또 볼게요. 자, 19번은 9개의 칸이 있는데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에 있는 세 자연수의 합이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9개의 칸을 일단은 그렸을 때 이게 이제 칸 안에 들어가는 식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런 식이 들어가 있다. 근데 가로, 세로, 대각선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이제 모두 다 같다는 거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더한 게 모두 같다 라고 했을 때 A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모든 수가 나오는 줄 일단은 이제 이렇게 대각선 더한 거 한번 볼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더한 거를 일단 적어보면 x제곱에 5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뭐 있을까? 그리고 3개. x 플러스 7하고 5하고 x 마이너스 1 더하는 거.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지? 이거 이제 풀어주면 x 나오겠지? 자, 이거 풀어봅시다. 다 넘겨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 이거 더하면은 11인데 넘어가니까 지워지네? 11 지워지네요. 자, 인수분 해주시면은 x는 0 또는 2가 되는 거지? 0 또는 2 그지?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세 자연수의 합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세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얘도 자연수가 되고 이것들이 다 이 각각의 칸에 들어간 숫자들이 다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x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x는 2다. x가 2니까 이제 이거 다시 여기 얘는 이제 4가 되겠죠. 4. 네, 4가 되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쭉 더해주시면 이제 뭐가 됩니까? 4 더하기 5 더하기 6이니까 얼마가 돼요? 15가 되겠죠. 15. 그지? 이렇게 더한 것도 a 더하기 5 더하기 7도 15가 돼야 되는 거지. a 더하기 5 더하기 7도 이렇게 이제 15가 돼야 되니까 a는 3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지. 이거는 이제 여기 가는 칸 각각의 칸에 들어가는 게 자연수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x, 0, 2 둘 중에 2를 찾아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을 보겠습니다. 자, 20번은 친구들이 이제 파티에 갔는데 8만 원의 비용을 이제 들였다는 거죠. 8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제 파티를 이제 만들었는데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이 모두 똑같이 내려고 했대요. 파티에 참석한 학생들이 있는데 파티에 참석한 학생들의 이제 몇 명인지 모르니까 X라고 할게. 네, 여기 이제 한 학생당 내는 비용 네, 얼마씩 내기로 한 값 여기 이제 비용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얼마인지 모르죠. 네,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이제 A라고 하겠습니다. X명이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한 명당 내기로 한 비용이 A다라고 한 거야. 근데 두 명이 어떻게 한 거야? 두 명이 오지 않은 거죠? 네, X명이 원래 오기로 했는데 두 명이 이제 오지가 않은 거야. 오지 않아가지고 원래 오기로 한 학생보다 몇 명이 덜 왔냐면 두 명이 덜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온 학생이 X만에서 두 명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두 명이 더 왔기 때문에 한 학생당 내기로 한 몫이 이제 바뀌겠죠? 한 학생당 내야 되는 돈의 값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 A씩 내기로 했는데 두 명이 줄어가지고 2,000원씩 더 냈다 이거지.
원래 내기로 한 금액에서 2,000원씩 더 내기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조건을 가지고 뭘 구하냐면 모두 몇 명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몇 명이 원래 오기로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이제 총 비용 얼마입니까? 총 비용? 파티 총 비용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티 총 비용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8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식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첫 번째는 x 곱하기 a는 8만 이렇게 시간을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원래 오기로 했는 학생보다 2명이 줄었을 때 내기로 한 비용, 이것도 곱해준 값이 또 뭐가 돼야 돼? 2명이 적게 왔을 때 한 명당 내는 비용 곱한 값이 또 얼마가 돼야 돼? 여기 또 8만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두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이제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 두 식을 연립을 잘 하시면은 이제 몇 명이 X명이 오기로 했는지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요거 2번식을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AX 더하기 2000X 빼기 2A 마이너스 4000은 8만 이렇게 됐지? 네, 근데 이제 AX가 뭐라고? AX가 뭐라고? 8만. AX가 8만. 8만이니까 좌변 우변 8만 또는 AX 이렇게 지워지지? 지워지고, 자, 남은 식만 다시 정리하시면 2000X 빼기 2A는 2A 빼기 4000은 0 이렇게 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A로 정리합시다. 자, A는 뭐 되는 거야? A는 1000X 빼기 2000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A 대신에 여기다가 A 대신에 1000X 빼기 2000을 이렇게 대입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X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맞나요? 네, 이렇게 X 문자가 있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풀어주면 되겠지. 자, 정리합니다. 1000X 제곱 빼기 2000X 넘기면 마이너스 8만. 뭐로 나눠야 돼? 1000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0. 뭐로 인수가 됩니까? 10과 8 마이너스 10 플러스 8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8 x는 학생수니까 음수일 수가 없죠? 네, 학생수 원래 오기로 했던 학생수는 몇 명이었다? 네, 10명이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자, 21번은 돈에 대한 문제죠. 1kg당 판매 가격이 2만원이었어요. 사과 1kg 판매 가격이. 네. 근데 이제 1kg당 판매 가격을 3x% 올렸어요. 자, 처음 가격이 있고, 네, 처음 가격이 있고, 처음 판매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을 인상했을 때, 인상한 후의 가격과 판매량이 있겠지? 자, 처음 가격은 2만원이야. 그때 판매량은 모르니까 뭐 A라고 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근데 가격을 3x% 올렸어요. 자, 우리가 A% 있잖아. 이거를 식을 어떻게 고치지? 퍼센트? 맞아. A%는 식으로 어떻게 고치지? 100분의 A 이렇게 고치면 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3x%는 어떻게 식으로 쓰면 되지? 3x% 어떻게 식으로 쓰면 되지? 100분의 3x 3x%를 인상했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2만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x 써주면 되겠지. 이게 3x% 인상한 후의 가격이죠? 네, 천 가격이 2만 원이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만큼 가격을 이제 올리면 판매량은 어떻게 된대요? 줄어든대요. 얼만큼? 2x%만큼 줄어든대요. 그럼 2x%만큼 줄어든 판매량 어떻게 식을 쓰면 되지? a 곱하기 1 마이너스 2x 이 쓰는 거 이해됩니까? 증가는 플러스, 감소는 마이너스. 이거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매출이 뭐야? 매출. 팔은 가격의 총합. 매출액은 가격과 판매량을 곱해준 게 매출액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인상하기 전에 매출액은 2만 A. 가격을 인상한 후에 매출액은 2만 곱하기 괄호 A 곱하기 괄호 이게 이제 가격을 인상한 후에 매출액이 되는 거지. 그 두 개가 어떻다? 아, 그 두 개가 아니고 가격을 인상한 후에 매출액이 어떻다? 4%가 증가했다. 4%가 증가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처음 매출액에 대해 4%가 증가했다. 어떻게 식으로 쓰면 될까요? 처음 매출액이 2만 A잖아, 그지? 2만 A다가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됩니까? 100분의 1 플러스 100분의 4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얘를 이제 열심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2만 A 약분시킬 수 있죠? 2만 A 약분시키면 1 플러스 100분의 3x 1 마이너스 100분의 2x는 100분의 104 이게 되겠네. 그럼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는데 여기다가 이제 요거 100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는 100 없애든 여기는 만을 없애야 되는 거냐, 그지? 이거 정리하면 만분의 6x제곱이니까 만을 곱해야 되는 거지, 양변에 만을 곱하는 거는 이해됩니까? 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건데 이 만을 분배해서 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묻잖아, 그지? 그런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 그거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만은 분배해서 곱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는 100 곱하고 뒤에도 100 곱하고 이렇게 나눠서 곱해주시면 돼요. 됐지? 만을 곱할 때 100 나눠서 곱한다. 그러면 이제 좌변은 100 플러스 3x 그 다음에 100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이제 만 곱하시면 이제 약분돼서 1400이 되겠죠. 이렇게. 전개 만 빼기 200x 플러스 300x니까 플러스 100x 마이너스 6x 제곱 1400 자 해가지고 이제 이거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 넘기면 6x 제곱 플러스 100x 그 다음에 플러스 400은 0 이거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곱해서 3되는 수 곱해서 200 되는 수 뭐가 있을까? 아 여기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50x 자 여기 이제 20,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그지? 위에는 마이너스 아래 플러스 그죠? 네 그래서 x 마이너스 20 3x 플러스 10 곱은 0 x는 양수니까 20 가격을 20 x가 20이죠 20 20이니까 이제 뭘 물어본 거야 지금 1kg당 판매 가격이니까 얘를 물어본 거지 얘를 그지? 그죠? 네 오늘은 가격을 이게 오늘이야 오늘 이게 오늘이고 이게 어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가격을 인상한 후의 가격이니까 여기다가 20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만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60 100분의 160 약분하면 얼마예요? 32 000 32,000 이렇게 되겠네, 그지? x가 20이면은 60%를 인상했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2만 원 60% 이상하게 되면 이제 32,000이 된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답이 32,000이에요? 아, 32,000 아닙니까? 선지에 저 선지에 32,000이 없죠? 그럼 어디서 못했을까요? 곱하기 100분의 40대 마이너스 응? 1 마이너스 100분의 40대 감소되었습니다. 판매 가격을 보고 구하는데 오늘 사과는 어제 사과에 비해서 3x%가 올라갔잖아. (3x%) 20을 곱하면 60 160 어제가 2만원 오늘은 어제보다 3x% 올라갔다. x는 20 맞아요? x는 20 맞아? (13) (20) (10) 마이너스 플러스 20 맞는데? 20 60 100분의 160 어? 어제 뭐가 잘못된 거지? (1kg당) 오늘 사과의 판매 가격은 어제보다 3x% 올라갔습니다. 2만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x 100분의 60은 5분의 3 1 플러스 5분의 3은 5분의 8 이게 답이 뭐죠? 54초 26,000원? 식을 잘못 썼나? 마이너스 200 플러스 300 플러스 100 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00 6x 빼고 마이너스 100x 플러스 400 2로 나누면 3x 제곱 마이너스 50 플러스 200 200이 근데 마이너스가 왜 네? 한 개밖에 없어? 아 잠깐만 이게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게 플러스 이게 위 플러스 200이 나올 수가 없잖아. 뭐야 이게 지금
인수분해 잘못했네. 여기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되지 않을까? 13 뭐로 되죠? 10을 3 위에 10을 놓고 x 10 한 다음에 사- 아래 20 45 10 한 다음에 20 거꾸로 하면 되잖아. 10, 20?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까 내가 두 반 이렇게 20 네, 반대로 했지? 반대로. 아 이렇게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아 인수분해를 잘못했네. 미안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x가 10이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오늘 가격은 2만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x니까 3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2만 곱하기 100분의 130. 그래서 이제 26,000원. 네, 26,000원. 이렇게. 네, 인수분해 아까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자,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번입니다. 22번. 자, 22번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일단 소금물 문제인데 소금물 문제 혹시 교과 과정에서 지금 배운 사람 있나? 이게 빠졌다고 들었는데 혹시 배운 사람 있나요? 그래서 차방정식에서 빠졌어요. 빠졌죠. 빠졌지 학교 않아요? 선생님이 뭐 이거 안 나온다 그런 말씀 혹시 하시는 학교 있어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농도 구하는 식하고요, 소금의 양 구하는 식. 요 두 가지 일단 먼저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농도 구하는 공식은 뭐지?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게 농도 구하는 공식이야. 그리고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뭐죠?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혹시 아나? 농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구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요 위에 농도 구하는 식에서 양변에 100분의 소금물을 이렇게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도 구하는 공식에서 양변에 100분의 소금물을 곱해주시면은 우변에 이제 소금에 대한 식만 남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금 양에 대한 식이 유도가 될 수 있다. 요 두 가지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100g 소금물에서만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100g 소금물. 100g 소금물에서는 뭐 우선 소금물이었지만 뭐 설탕물 될 수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100g 소금물에서는 항상 얘하고 얘가 같습니다. 농도랑 소금 그치? 농도하고 소금의 양이 항상 같습니다. 뭐 이해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그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곧 농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100g에서는. 맞죠? 이거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소금물이 있어요. 100g짜리 소금물이 있는데 농도가 10%야. 여기에서 소금물을 퍼낸 거야. 소금물을 몇 그램 퍼냈냐면 첫 번째는 Xg만큼을 퍼냈어요. 이 첫 번째 퍼낼 때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첫 번째 퍼낼 때 이 퍼내는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얘랑 같습니다. 여기 10%랑 같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10% 소금물에서 Xg을 퍼낸 다음에 다시 그 퍼낸 만큼 물을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소금물을 또 퍼냅니다. 이번에는 1.5Xg 만큼을 퍼내는 거야. 자, 이때 농도는 누구와 같을까요? 이때 농도는 뭐 모르니까 뭐 A라고 합시다. A.
되겠죠? 사실은 이때 이 두 번째 퍼낼 때 소금물의 농도는요, 바로 이 직전에 만들어진 소금물의 소금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g, 1.5xg만큼 퍼낸 만큼 다시 물을 또 채워 넣는 거예요. 물을 또 채워 넣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소금물이 뭐가 되냐면 5.6% 농도가 5.6%인 100g짜리 소금물이 됐다 됩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준 거야. 퍼낼 만큼 물을 채우고 또 퍼낼 만큼 물을 채우고 이렇게 두 번 반복해 시행했을 때 최종 소금물의 농도는 5.6이다 라고 조건을 주고 뭘 구하라고 했냐면 x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을 세울 겁니다. 자, 처음에 최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죠? 최초에 여기 맨 처음에 들어있는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얼마죠? 그래. 얼마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100 몇 그램? 10g이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100g짜리 소금물에서는 항상 농도하고 뭐가 같다고? 농도가 항상 소금량이 같다고 했어. 최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g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xg만큼을 퍼냈으니까 소금물이 xg만큼 빠지겠지? 소금의 양이. 야, 여기 퍼낸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만큼 빠지겠죠. 그지? 자, 이만큼이 이제 여기 남아 있는 거야. 이만큼이 빠지고 이만큼의 소금의 양이 남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다시 물을 다시 xg 퍼낸 만큼 다시 물을 집어넣었으니 다시 100g이 다시 된 거지. 그죠? xg만큼 소금물을 퍼낸 만큼 다시 물을 채웠으니 다시 100g이 된 거죠. 100g 상태에서 또 이제 1.5xg만큼 또 소금물을 퍼냅니다. 그러면 이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만큼의 소금물의 양이 줄어들겠지. 그죠? 그래서 이만큼 소금의 양이 줄어들고 다시 퍼낼 만큼 물을 다시 채워 넣어서 다시 또 100g을 만들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최종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량은 얼마나 되는 거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하니까 5.6이 되는 거죠. 5.6. 첫 번째 퍼내고 남은 소금의 양, 두 번째 퍼내고 남은 소금의 양은 뭐가 같다? 5.6% 1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5.6과 같다 이런 얘기. 그죠? 자,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 자, 이 A는 누구랑 같을까요? 이 A. 두 번째 퍼낼 때 이 소금물의 농도는 누구랑 같을까요? 바로 누구랑 같냐면은 첫 번째 퍼내고 남은 소금의 양 얘랑 같습니다. 첫 번째 퍼내고 남은 소금의 양이 누구랑 같다고? 두 번째 퍼낼 때 소금물의 농도가 같습니다. 이거 이해될까요? 앞에서 선생님 얘기했잖아. 100g짜리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농도랑 같다. 첫 번째 퍼내고 남은 소금의 양이 이제 이만큼 소금의 양이 있는데 이게 소금의 양이 동시에 소금의 양이 동시에 얘가 뭐랑 같다고요? 네, 농도랑 같다 이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 식을 A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자, 두 번 퍼냈을 때 남아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A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1.5x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A로. 근데 이제 A가 다시 얘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A는 10 곱하기 1 마이너스 10분의 x니까 A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주는 거죠. 유식을 다시 고치면 이렇게 되고 얘를 A에다 다시 집어넣어주시면
10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x. 요게 a. 거기다가 얘를 다시 곱해주면 얘가 뭐야? 얘가 두 번 퍼냈을 때 남아있는 소금의 양 또는 농도. 그게 뭐와 같다? 5.6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좌변이 두 번 소금물을 퍼냈을 때 남아있는 소금의 양 또는 농도. 그게 5.6. 이걸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 풀 수 있을까요? 자, 요거를 이제 양변에 만을 곱해주면 되겠죠? 네, 양변에 이제 만을 곱해주시면은 자, 양변에 이제 만을 곱해주시면은 좌변은 이제 100 빼기 1.5x 100 빼기 x 그 다음에 100 빼기 1.5x 이렇게 되고 우변에 이제 만을 곱하니까 5 뭐가 됩니까? 5,600 이렇게 되겠죠? 5,600 양변에 만을 곱해주면 그지?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전개하신 다음에 150x, 100x, 250x죠? 그다음 플러스 1.5x 제곱 5,600 다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1.5x 제곱 마이너스 250x 그다음에 플러스 4,400 그다음에 이제 여기 1.5를 2분의 3으로 고쳐볼게요. 2분의 3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양변 2를 곱해줍니다. 2를 곱해주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500 x 플러스 8,800 자 인수분해 곱해서 3 되는 수 13 곱해서 8,800 되는 수 뭐가 있습니까? 20과 440 이렇게 하면 되나? 되네? x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x는 20 또는 3분의 440인데 3분의 440은 나올 수가 없죠? 100보다 크니까 그지? 100보다 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x는 20 처음에 이제 최초에 20g을 퍼내면 이제 저렇게 두 번 퍼내게 되면 actually 20g을 퍼내면서 이렇게 두 번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최종 소금물의 농도가 5.6이 된다. 뭐 한 번에 이야기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소금물 농도 문제가 일단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학교 가셔가지고 안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온다고 하면은 이 이상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3번이죠? 23번. 자, 23번은 이거는 간단한 문제야. 여기 이제 지면이 있어요. 지면이 있는데 지면에서 이렇게 이제 배구공을 공을 이렇게 이제 쏘아 올린 거죠. 공을 쏘아 올리면 이렇게 이제 포물선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높이와 시간에 대한 관계식 높이는 h, 시간은 t라고 했을 때 높이와 시간에 대한 관계식을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준 거죠. 그래서 높이가 64 이상이 되는 것은 몇 초 동안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높이 94가 되는 어느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높이가 64가 되는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이제 두 시간이 있겠죠. 네. 하나는 뭐 알파, 하나는 베타. 두 시간이 있겠지? 네. 그 두 시간의 차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64m 이상
이렇게 공이 채공을 하려면 공이 이렇게 떠 있으려면 요 64m가 되는 요 두 순간의 간격이 시간 간격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높이가 64가 되는 시간 t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높이가 64가 되는 t를 구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풀어주시면 t가 나오겠죠. 자, 이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4t 제곱 마이너스 40t 플러스 64는 0 4로 나눠주시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28 해서 높이가 64가 되는 순간의 시간은 2초하고 8초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첫 초가 2초, 두 번째 64가 될 때가 8초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2초부터 8초 사이가 되면은 이때 높이가 64m 이상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몇 초죠? 몇 초 동안 63m 이상 떠 있습니까? 6초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더니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7초 아닌가요? 왜? 선생님, 양쪽에 등호가 있으면요 8에서 1을 뺀 다음에 1을 한 번 더 더하는 거라며요. 7초 맞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떨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사이 구간에 이 사이 범위에 정수계 수구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정수계 수구 할 때. 우리는 지금 시간의 간격 차를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2초부터 3초까지 3초부터 4초, 4초에서 5초, 5초에서 6초, 6초에서 7초, 7초에서 8초. 시간 간격을 구하는 거니까 정수계 수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를 더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에 따라서 푸는 방식이 달라진다.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자, 24번은 개 어려운 게 나왔어요. 개 어렵습니다. 개 어렵습니다. 네. 아까 농도 그 문제랑 거의 삐까 치는 문제야. 자, 다 지울게요. 이거 전체를 다 쓸지도 몰라. 다 전체를 다.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읽어보신 분, 이거는 보신 분, 이거는 보신 분, 읽어만 봤어? 이해하신 분. 자, 문제를 선생님 봤더니 자동차가 있고 기차가 있어요. 둘이 레이싱 하는 거야. 레이싱 경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출발점이야. 근데 기차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기차가. 근데 자동차는 기차보다 5km 뒤에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출발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땅 하면 이렇게 쭉 달려나가는 거지. 그치? 네. 자, 근데 자동차 기차의 이동거리에 대한 조건을 줬어요. 자동차는 시간에 비례하고요. 기차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답니다. 이걸 이제 식으로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시간을 보통 이제 t라고 표현합니다. t. 시간에 비례하니까 미지수를 이용해서 at. 이게 이제 시간 t에 대한 이동 거리예요. 자동차. 기차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t를 제곱을 하시고 여기다가
어떤 상수 b를 곱해주시면 이게 시간 t에 대한 기차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시간 t에 대한 이동 거리를 각각 세운다. 됐죠? 자, 그런데 10분이 지났어요. 여기 땅 해가 출발했는데 10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더니 분명히 기차가 앞에 있었는데 10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야? 10분이 지나면 어떻게 된 거죠? 자동차가 기차를 추월합니다. 맞나요? 맞죠? 10분이 지났더니 앞에 기차가 출발했는데 10분이 지났더니 자동차가 기차를 출발합니다. 자, 추월한다는 말은 만난다는 뜻과 같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10분이 지났을 때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자동차는 얼마일까요? 10분 동안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요? t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지? 10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10분 동안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 10a 그렇죠. 10a 10분 동안 기차가 이동한 거리 얼마일까요? 100b. 자, 근데 누가 더 뒤에서 출발했어요? 자동차가 출발했어요. 뒤에서. 얼마큼? 5만큼. 그럼 누가 더 달린 5만큼 누가 더 달린 거지? 자동차가 더 달렸으니까 어디다가 5를 더해줘야 돼? 기차 쪽에다가 5를 더해주면은 이게 같아질 수가 있겠지. 맞나요? 무슨 말이에요? 기차가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요게 기차가 이동한 거리란 말이에요. 이게 100b야. 그지? 자동차가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지? 자동차가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10a란 말이야. 10a. 요게 두 개가 같아지려면 어디다가 5를 더해줘야 돼? 기차 쪽에다가 5를 더해줘야지 같아질 거 아니야. 5km 더 뒤에다 달렸으니까 자동차가. 맞아? 네. 자, 요게 이제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에 대한 식이 되고, 요게 두 번째는 그 뒤로 10분이 또 지났을 때, 때는 이번에는 누가 추월한대요? 10분째 지났을 때 자동차가 추월 한번 했어. 그 다음에 또 10분이 지날 때 누가 추월한다? 문제를 읽어보세요. 누가 추월한대요? 기차가 자동차를 추월한대요. 그지?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계산했을 때는 20분이 지났을 때지. 20분 동안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는 뭐지? 20분 동안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는 뭐지? 여기다 t 대신에 얼마 대입하시면 돼? 20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20분 동안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지? 여기다가 20 집어넣으시면 400b죠. 자, 그러니까 이제 20a는 이만큼이 20a고요. 400b는 이만큼이 400b가 되는 거야. 이해돼? 20분, 처음부터 출발해서 20분이 됐을 때 이동한 거리 얘가 20a, 기차가 이동한 거리 40b. 그게 같아지려면 어디다가 5를 더해줘야 돼? 5km만큼 자동차가 처음에 뒤에서 출발했으니까 기차 쪽에 5를 더해줘야지 같아지겠지. 그지? 우리가 추월한다는 것은 만난다는 뜻이라고 아까 얘기했어. 두 번 만난 거야, 두 번. 첫 번째는 10분째 만나고 두 번째는 그 다음 10분, 20분째 만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A와 B에 대한 조건식을 두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가 뭐였지? A, B는 비례상수. 기차의 자동차의 비례상수가 A, B였습니다. 요거를 찾아주는 거야, 첫 번째는. 자, 요거 연립하시면은 A, B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열심히 연립을 하시면은 A가 4분의 3이 나온대요. 열심히 연립을 하면은 B가 뭐가 나옵니까? 40분의 1이 나온다고 합니다. 열심히 연립을 해봐,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나온 거야. 자동차는 그래 T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4분의 3T, 기차가 T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40분의 1 t 제곱까지 구한 거야. 됐지? 거의 다 왔어 이제.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첫 번째는 자동차가 추월하고 두 번째는 기차가 추월하고 라고 했다면 자, x분이 지났을 때는 맨 처음부터 출발해서 x분이 지났을 때는 이번에는 조건이 뭐냐면 기차가 누구보다? 자동차보다 얼마큼? 75km 앞에 있다는 얘기야. 어떤 x분, 처음부터 출발해서 x분이 지났을 때는 기차가 자동차보다 75km 앞에 있게 된다 이거지. 기차가 자동차보다 75km 앞에 있는 순간 그때의 시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x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출발해서 x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죠? 4분의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는 4분의 3x가 되겠습니다. x분 동안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요? 40분의 1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개가 같아지려면 어디다가 플러스를 5를 더해줘야 돼? 자동차가 맨 처음 출발할 때 5km만큼 뒤에 출발했으니까 같아지려면 일단 어느 순간에 75km 앞에 있기 전에 어느 순간에 만날 거 아니야. 75km 기차가 앞에 있기 전에 어느 순간에 자동차와 기차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존재할 거 아니야. 그지? 어디다가 5를 더해줘야 돼? 기차 쪽에 5를 더해줘야지 같아질 수 있겠지? 만나려면 그죠? 그런데 문제는 75km만큼 기차가 더 앞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75를 어디다가 더해줘야 될까요? 기차 쪽 75를 자동차 쪽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75를) 자동차 쪽에다 75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지? 왜 기차가 75만큼 더 앞에 있잖아. 근데 이게 같아지려면은 자, 요거 지워볼게. 자, 여기는 이제 자동차 5km 앞에 기차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x분이 됐을 때 기차가 자동차보다 75만큼 앞에 있는 시간을 구하는 거죠 지금. 그지? 자, 그러면은 x분 동안 기차가 달린 거리는 얼마지? x분 동안 기차가 달린 거리는 얼마지? 40분의 1 x 제곱이죠. 맞지? 그 다음에 x분 동안 자동차가 달린 거리는 얼마지? 4분의 3 x지? 자, 근데 여기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시간 간격이 얼마야? 5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두 거리가 같아요, 달라요? 얼마큼 차이 나는 거지? 이 두 거리가 얼마큼 차이 나는 거지? 75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40분의 1 x제곱 더하기 5에서 4분의 3 x를 빼면 여기 얼마가 돼야 돼? 75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예. 뭐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됩니다. 요게 이제 여기다 70을 더하면 같아진다. 여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x분 동안 기차가 달린 거리 더하기 5와 거기서 x분 동안 자동차가 달린 거리를 뺀 차는 75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풀어주면은 x가 나오는 거지. 요식 이해될까요? 자, 양변에 이제 40을 곱해주시면은
40을 곱해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200 빼기 30x는 얼마야? 3000인가?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2800은 0이 되고 인수분 됩니까? 40 마이너스 플러스 x는 얼마죠? 70. 70분 이렇게 되겠죠, 그죠? 70분이 되면은 기차가 자동차보다 75km 앞에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문제 나왔다. 여러분들은 만세를 불러야 됩니다. 왠지 알아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애들이 없어. 이거 푸는 애들은 이상한 애들. 0.000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왔다 하면 이거는 그냥 일단 딱 생각 보지도 말고 일단은 내가 푼 거 다시 한번 보는 게 차라리 나. 이게 시간 낭비야.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시험은 약간 여러분들 좀 요령이 좀 있어야 돼. 알지?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 대학교 갈 때 보는 시험이 수능이잖아, 그죠? 30문제인데 21번하고 30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는데. 그래서 다 맞으면 100점이죠. 예. 근데 하나만 틀려도 1등급이야. 그래서 이 30번이 제일 어렵거든. 30번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 다 맞추는 애들도 있었어요. 아, 이거는 보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시험 볼 때 좀 요령이 좀 필요하다. 자,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한 변 길이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미지수를 이용해서 x라고 줄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각형이죠, 오각형. 이 오각형의 넓이가 93이 될 때에 그때 이제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줬죠. 요만큼의 길이가 4고 요만큼의 길이가 3이다 이거지. 이 오각형의 넓이가 93이 될 때 그때 전체 정사각형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전체 정사각형 넓이에서 요 삼각형 넓이를 빼시면 되죠. 여기는 이제 x-4 여기는 이제 x-3 이렇게 되니까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이제 구하신 다음에 삼각형 넓이를 구하신 다음에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뺀 게 9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지? 양변에 이제 2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2x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2는 186 전개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6 186 마이너스 198 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인수분해 됩니까? 뭐로 되죠? 928 928 221 18하고 11 되나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x는 얼마? x는 11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지. 지금 몇 분이지? 5분 95분? 한 문제도 풀 수 있겠네. 한 문제도. 네.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그러면은 나머지는 저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막 써두고 있을 거야. 어디서 안 볼 거지, 게임할 거지. 이거 보시면 차라리 게임을 한 판 더 하지. 그치? 근데 숙제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공수 원 숙제 먼저 하시고 시간 되면 이것도 좀 이제 풀어보세요. 오늘 숙제는 74초까지. 74. 우리 언제 들었지 수업 이거? 다음 주 들었죠? 다음 주 언제 들었지? 수요일 74초까지. 74면 오 와우 어차피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74초까지 적어 놓으시고 열심히 해왔어요. 네, 공수원 숙제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가서 이제 빨리 열심히 빨리 유튜브 보시고 웹툰 빨리 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